반갑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가치 투자의 개념이 온몸으로 체화되는 여유의 가치 투자 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대한약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 회사, 흔히 병원에서 링거라 부르는 수액제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수액제 중에서도 포도당질 수액제나 전해질 수액제 등의 기초 수액제가 주력인 회사죠. 이런 수액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퇴장방지 의약품이라 기본적인 이익은 보장되지만 반대로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자, 대한약품 재무 분석 우선 아웃라인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통주 시총 1725억, 트레일링 PBR 0.9, PER 7.6의 다소 저평가로 보이는 가치지표에 현시가 배당률은 1.4%, ROE는 12% 정도입니다. 적정가는 평균 100%가 넘는 상승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기업 우량성에 부여하는 점수는 13.4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점수는 알트만 교수의 기업 도산위험을 측정하는 G스코어와 배당, 그리고 현금 흐름표의 건전성과 매출 증가 여부로 산정되고 있는데요. 십수년간 제 나름 상당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퀀트 지표 보시겠습니다. 주요 가치 지표의 저평가 총합순이익 퀀트에서 전체 상장기업 상위 15% 안에 들어가고요. 전반적으로 상위 20% 이내의 저평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변동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군은 기초수액과 영양수액제 등이 있고요. JW 중외제약 등에서 취급하는 비교적 고부가가치 제품인 3챔버 수액제는 작년 9월경 품목 허가를 획득했지만 아직 주력이 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원재료의 지난 2년 가격 변동을 한눈에 보시면 이 차트와 같습니다. 작년 원재료가는 평균 대략 4.5% 올랐지만 초반 말씀드렸다시피 제품가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의 획기적 증가가 없는 한 이런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작년 실적 공시 보시겠습니다. 매출 3% 증가에 영업이익 3% 역성장입니다. 당기순이익의 30% 증가는 전년 일시적 비용으로 인한 기저효과일 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이제 10년 실적 차트 보는 것으로 대한약품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은 아직 2021년 전체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서 매출과 이익, 자산 등의 큰 계정만 완전한 숫자고요. 그 외에는 21년 3분기까지의 4개분기 합산 수치입니다. 큰 줄기에선 대략 맞을 것입니다. 18년도까진 매출과 이익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9년도까진 매출이 상승하지만 이익은 이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네요. 20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매출과 이익 모두의 첫 역성장이 발생합니다. 21년 아직 코로나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연간 현금 흐름 보시겠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지속적 플러스권으로 우량기업의 모습입니다. 16년, 17년, 18년 유형자산 투자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요. 재무현금 흐름이 플러스권인 것으로 보아 차입금이 동원되었던 듯 합니다. 자산 구성입니다. 제조업답게 유형자산이 가장 큰 비중이고 현금성 자산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비율 분석, 성장성 보시겠습니다. 이 기업의 전성기는 15년에서 17년간의 기간이네요. 매출액은 20년을 제외하곤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20년 코로나로 인해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제법 큰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습니다. 비율 분석 수익성 보겠습니다. ROE 20% 전후에 상당히 좋은 수익성을 자랑했던 기업이었네요. 그 이익률의 급격한 하락이 매우 아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은 아직 그렇게 확 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7%로 제조기업 치곤 상당히 좋은 숫자입니다. 비율 분석 안정성입니다.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유동 비율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매우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설비 투자로 잠시 올렸던 차입금 의존도를 다시 떨어뜨려 다가올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것 같고요. 유동 비율은 급격히 늘려 현금이 막히는 일은 절대 없을 회사입니다. 손익자산 간 관계에서도 적절한 밸런스 잘 유지하고 있고요. 매출채권 등의 운전자본 변동과 감가상각비 분석 보시겠습니다. 매출채권을 줄여가면서 영업현금 흐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현금 회전율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어드는 안 좋은 모습뿐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니 이 회사 뭔가 매우 단단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유형자산의 감소에도 감가상각비의 절대값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보수적 회계로 사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줄어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가상각비의 절대값뿐 아니라
자산 대비 비율도 가장 안 좋은 최근 3년이 역대로 가장 큰 모습입니다. 자, 다음 비율 분석 마지막 회전율 보시겠습니다. 최근 매출의 부진에 회전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형자산 회전율의 반전 시작은 이 기업의 향후를 미리 예언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것일까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매출 채권 회전일수를 필두로 현금 회전일수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업의 도산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지스코어 보시겠습니다. 3.87로서 망할 위험 전혀 없는 대단히 안전한 회사입니다. 나름 유명한 회사입니다만 이 기업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겐 충분한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익숙한 지표들이죠. 얼마나 저평가인지 살펴볼까요? 매출 대비는 다른 상장사 대비 다소 고평가인 것으로 나오지만 PBR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표에선 적정보다 저평가입니다. 와중에 에바에비타 지표에선 특히 저평가로 나오네요. 차입금이 적고 현금 흐름의 우수성이 반영된 듯합니다. 배당을 보시겠습니다. 이 기업의 투자에 있어 다소 아니 많이 아쉬운 부분은 배당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당 배당금을 늘려온 것은 긍정적이고 특히 매출과 이익의 역성장이 있었던 시기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자, 이제 가치평가입니다. 우선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에스림입니다. 지난 5년 가중평균 ROE를 적용하니 적정가가 다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은 다 잊고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현재 12%의 ROE를 적용하여 가치평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을 많이 줄여서 예전에 저 20%를 웃도는 ROE는 이제 나오기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2% ROE 적용하니 대략 현주가보다 50%의 상승여력이 있는 44,000원이 적정가로 나오네요. 이 정도면 벤자민 그레이엄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안전마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잃지 않는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실제 들어오는 현금을 기준하여 가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 이후 잉여현금 흐름의 마이너스가 17년도에 딱 한 번 있었네요. 저 때는 설비 투자가 커서 그렇다고 이해가 되죠. 이후에 현금 흐름을 보면 현 시점 250억 정도의 잉여현금 생산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기업의 잉여현금 생산의 안정성은 상장기업 상위 18% 이내의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여튼 현 시점 250억의 잉여현금을 10년간 매년 3.5%씩 늘려간다는 가정으로 돌려본 DCF 가치평가의 적정가는 7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현주가 대비 150% 이상의 상승여력입니다. 당부상 이익 대비 보수적 가치평가 상승여력 50%에 이 현금 흐름 대비 150%의 상승여력까지 생각해본다면 저는 이 정도는 투자하기에 충분한 안전마진이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물론 얼마든지 다른 생각일 수 있고요. 마지막, 이 기업의 설비투자 관련 재무 분석입니다. 초반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은 가장 잘 나가던 2016년, 2017년, 2018년 자기 자본의 20%를 웃도는 대량의 설비투자를 집행합니다. 수액백 제품 자동화로 원가 절감을 위한 것과 생산 캐파의 증설 등이 목적이었죠. 자, 이제 이런 회사의 명운을 건 설비투자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감가상각비의 폭증세도 멈추고 늘어난 캐파로 매출만 늘어난다면 이익의 증가는 자연스레 따라오겠죠. 매출의 증가를 위해선 우선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입원 환자가 다시 예전처럼 되어야 할 텐데요. 마지막, 안 보면 섭섭한 장기로그 차트입니다. 18년 이후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10년 PBR 밴드의 최하단에서 120월선을 지지로 상승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 저 PBR 밴드 상단인 6만원 이상을 목표로 보겠습니다. 마침 저 6만원은 우리가 산정한 두 가지 가치평가의 평균값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제 가치평가와 PBR 밴드 등의 기술적 분석으로 목표가를 산정해서 큰 별일이 없으면 목표가까지 2년 정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5개 이상, 10개 정도의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편안한 주식 투자 가능하겠죠? 이상, 대한약품이었습니다. 아시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으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요.